여러분, 혹시 살인죄로 정식 재판을 받고 사형까지 선고받은 돼지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오늘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실화를 깊이 파고들면서 대체 중세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때는 1386년 프랑스입니다. 바로 이 사진 속 그림의 주인공이죠. 한 암퇴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결국 처형까지 당했습니다. 이게 무슨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명백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. 이 사건은 프랑스의 팔레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는데요.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돼지 한 마리가 공식적인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기묘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요.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. 어느 날 한 암태지가 혼자 있던 갓난아기를 공격한 거예요. 아기의 팔과 얼굴 일부를 물어뜯었고 이 끔찍한 상처 때문에 아기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.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뭐랄까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돼지를 바로 처치했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.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. 이 암돼지를 체포해서 인간 죄수처럼 감옥에 가두고 정식 재편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사법 절차의 시작이었던 거죠. 자, 그리고 이 재판은요, 절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한 게 아니었어요. 당시 인간에게 적용되던 모든 법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아주 진지하고 공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. 재판이 며칠이나 걸렸는지 아세요? 무려 9일입니다. 9일!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돼지 한 마리를 재판하는데 9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. 이것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감이 오시죠?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. 먼저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죠. 그리고 9일 동안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었고요.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사형까지 집행했습니다. 모든 단계가 사람 재판이랑 똑같았어요.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.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재판의 기록이 오늘 말까지도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. 덕분에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똑똑히 알 수 있는 거죠. 중세 사람들이 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대체 왜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진지한 절차를 거쳤던 걸까요? 그 답은요, 바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중세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서 좀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한편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동물은 영혼이나 이성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동물 역시 신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 질서의 일부, 즉 신의 피조물이라고 굳게 믿었죠. 바로 이 모순적인 시각이 동물재판이라는 기묘한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.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범죄라는 건요,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개념이 좀 달랐어요.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,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건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완벽한 세상의 질서, 우주의 조화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행위로 여겨졌던 거죠.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돼지가 아기를 해친 건 단순히 끔찍한 사고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위반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재판의 진짜 목적은 돼지를 벌 주는 걸 넘어서 이 사건 때문에 깨져버린 우주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. 재판은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었던 셈이죠. 그런데 이 재판의 목적이 단순히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여기에는 아주 기묘한 형태의 교육적인 목적까지 담겨 있었어요. 지금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. 판사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암퇴지한테 인간 여성 죄수가 입는 옷을 입히라고 명령합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돼지를 인간과 동등한 법적 존재처럼 다룸으로써 이 처벌이 단순한 도살이 아니라 신성한 법의 집행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거죠.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이 나옵니다. 이건 실제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. 법원이 주변 농부들한테 각자 키우는 돼지들을 싹 다 끌고 와서 이 암퇴지의 사형 집행 장면을 똑똑히 보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.
아니, 왜 그랬을까요?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른 돼지들이 자기 동족이 처참하게 죽는 걸 직접 보면 뭔가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끔찍한 짓을 안 할 거라고 정말 진지하게 믿었던 겁니다. 동물한테도 어떤 도덕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. 자, 그럼 그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?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불에 태워졌습니다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판사는 이 사건을 영원한 경고로 남기려고 사건의 전말을 담은 벽화를 성당에 그려 걸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은 무려 19세기 초까지 수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한테 공개됐다고 합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기묘한 돼지 재판은 그냥 이상한 해프닝이 아니었던 거죠. 중세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정말 이상하고 어쩌면 광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. 신의 법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었던 그 사회가 깨져버린 세계의 균형을 되돌려 놓으려 했던 필사적인 시도였던 겁니다. 이 암돼지 재판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참 많아요. 법, 종교, 자연 이런 것들의 경계가 지금 우리와는 정말 달랐다는 걸 생생하게 증명해주죠. 그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질서였던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500년 전의 동물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참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또 500년이 흐른 뒤의 사람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